킴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다섯 번째 과목이죠. 식품 제조 공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첫 번째 문제는 액체 중에 들어있는 침전물이나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기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식품 산업기사 문제를 공부하기에 앞서 식품 산업기사 출제 기준을 보시면은 좋은데, 인터넷에 식품 산업기사 출제 기준이라고 보면 2020년부터 어떤 기준으로 식품 산업기사가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주요 항목으로 1번에 선별부터 2번에 세척, 분쇄 등이 나와 있고, 이 침전물이나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과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중력 여과기, 중력을 이용하는 거죠. 액체 속에서 침전물, 불순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압축 여과기가 있고요. 진공 여과기가 있습니다. 진공 여과기는 반대쪽 끝을 두 부분이 있으면 한쪽 끝을 진공으로 만들어줘서 더 빠르게 여과할 수 있는 장치고요. 원심 여과기가 있고, 원심 여과기는 여러분 원심 분리기를 잘 알고 있죠. 원심 분리를 하듯이 원심력의 힘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막 분리, 막을 이용하는 막 분리 여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하시면 되고, 이속 여과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과기의 종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의 이속 여과기가 되겠고, 출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출제 기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유진 문제 같이 볼게요. 반죽 상태의 식품의 노즐을 통해 밀어낸대요. 어떤 식품을? 반죽을 만듭니다. 우리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어떤 기기 안에 밀어 넣어요. 그랬더니 일정한 모양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일정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식품 성형기를 뭐라고 부른가요? 바로 압출기라고 부릅니다. 압출 성형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익스트루더라고 불러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마카로니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양식집 가면 또는 돈가스집 가면 나오는 게 바로 마카로니죠. 이 마카로니가 특정한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압출 성형기를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압연 성형기의 경우엔 금속 재질을 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속 판을 생각하시면 돼서 압연 성형기와 헷갈리지 않고 압출 성형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여과 중에 여과의 보조제로 쓰이는 물질이 있어요. 여과를 하다 보면 어떤 물질들이 많이 걸릴 수 있죠. 여과는 필터에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이런 필터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공성 물질을 사용하면 좋은데, 다공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멍이 많은 물질을 사용하면 좋죠. 주로 사용되는 게 규조토와 성면이 있습니다. 성면은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학교 천장에 있는 게 바로 성면 재질이죠. 성면. 규조토는 뭐예요? 혹시 쓰신 분도 있을 때 규조토 발판이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 앞에 규조토 발판이라고 해서 흰 색깔의 이렇게 발판이 있어서 우리가 그 발을 여기 올려놓으면은 물기를 흡수하는 그 재질이 바로 규조토인데, 규조토와 성면이 여과 보조제로 많이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추출을 한대요. 어떤 물질을 추출을 하는데 이때 용매의 조건으로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용매가 좋은지를 찾아봐야겠죠.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회수가 쉬운 게 좋겠죠. 쓰고 나서 회수를 해서 다시 한번 사용하면 좋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안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습니다. 이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화학적으로 안정하면 좋고요. 비열 및 증발열이 적고 용질에 대해서 용해도가 크대요. 용질에 대해서, 즉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기름을 추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기름이 용질이 되겠죠. 이 용질의 용해도가 커서 기름을 잘 녹여서 일단 추출을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안정하면 추출을 다 했어요. 어떤 용매를 이용해서 기름을 추출했는데, 예를 들어 핵산을 이용해서 기름을 축출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안정해서 기름하고 분리가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회수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물리적으로 안정하면 나중에 용질로부터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질 분리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안정한 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각 분쇄기의 설명을 물어보고 있어요. 분쇄기는 어떠한 식품을 잘게 분쇄하는 걸 의미하겠죠. 여러 종류의 분쇄기가 있는데 1번 롤 분쇄기는 이름에서 쉽게 그 역할을, 기능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큰 롤이 두 개 있어요. 이 롤 사이에 식품이 들어가면 롤 사이의 압력에 의해서 작게 분쇄가 되겠죠. 롤이 회전하면서 압축력을 식품에 적용하여 분쇄하는 거고, 해머밀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머밀은 어떤 기기 안에 기계를 그리기 어렵네요. 어떤 큰 기기 안에 식품을 넣어주게 되면 그 안에 해머가 돌아가면서 분쇄가 되는 건데, 곡물이나 건 식품의 분쇄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핀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큰 디스크에 핀이 붙어 있습니다. 핀이라고 하는 거는 큰 디스크 앞에 이렇게 카이날처럼 나온 걸 의미하는데, 이 디스크가 돌아가면서 핀이 안에 있는 식품을 분쇄하는 걸 의미해요. 맞는 설명. 커팅밀은 뭘 생각하면 좋냐면, 커팅밀의 경우엔 어떤 식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팅할 수 있는 칼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치즈 자를 때 이렇게 슬라이스를 위해서 커팅하는 기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얇게 슬라이스 하죠. 이거를 커팅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열과 인장력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인장력은 뭐예요? 어떤 식품을 늘리는, 인장시키는 힘인데, 인장력을 이용하는 거 아니고 커팅한다, 슬라이스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포자를 형성하는 균이죠.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경우, 바실러스 속의 경우. 자, 포자를 형성하는 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식품위생학 때 공부를 했었죠. 바실러스가 있고요, 클러스트리디움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포자를 형성해서 열 저항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한 번의 열 처리에 죽지 않습니다. 이를 살균하기 위해서는 100도씨의 높은 온도의 열 처리를 일정 시간 동안 반복해서 살균을 해줘야 됩니다. 즉 100도씨를 줬다가 조금 쉬었다가, 100도씨를 줬다가 좀 쉬었다가, 100도씨를 줬다가 좀 쉬었다 하는데, 이런 살균 방법을 간헐적 살균법이라고 해요. 간헐은 뭐예요? 중간중간을 의미합니다. 중간중간에 열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간중간 열 처리하면 포자가 더 잘 죽냐? 더 잘 죽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한 번 열 처리를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포자가 원래 베지테이티브 셀 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죠? 절미네이션이라고 부르죠. 절미네이션이 되면 미생물이 더 잘 죽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포자를 절미네이션 시켜서 다시 베지테이티브 셀 상태로 만들어주고 살균하는 방법을 간헐적 살균 방법이라고 하고, 바실러스나 클로스트리디움처럼 포자를 형성하는 균을 살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펌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펌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펌프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싱 펌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샴푸 생각하시면 돼요. 샴푸가 이렇게 샴푸 통이 있고 위에 꼭다리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이 뭘 빡빡 누르면 샴푸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밑에 피스톤처럼 생긴 게 빨아들이는 거죠. 샴푸의 액상이죠. 얘는 기본적으로 끈적끈적한 액상을 끌어올리는 거. 피스톤이 왕복하여 액체를 이송시키는 거 맞고요. 플런저라고 하는 건 피스톤하고 유사하게 생긴, 플런저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 액체를 이송시키는 게 맞고, 메터링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런저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피스톤 운동이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스크류는 뭐예요? 스크류 많이 들어봤죠? 스크류는 이렇게 뭐를 회전시킬 때 생기는 힘이죠. 스크류 펀치, 이런 거 들어봤죠? 스크류 펀치. 이렇게 뭘 회전시킬 때 드는 힘이에요. 따라서 피스톤이 왕복 왔다 갔다 해서 드는 힘 아니고 회전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스크류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단팥 쪽을 제조하고 싶대요. 근데 팥에 완두콩과 대두가 섞여 있어요. 이걸 어떻게 따로 선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팥과 완두콩과 대두가 다른 성질은 뭘까요?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를 수 있죠. 물론 무게도 좀 다를 수 있고 비중도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아요. 팥하고 콩이 그렇게 크기가 달라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뭐를 이용해서 선별할 수 있을까요?
색을 이용하면 되겠죠. 완두콩은 무슨 색이에요? 완두콩 좋아하시나요? 요새 완두콩 많이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완두콩은 녹색입니다. 대두는요? 콩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팥은요? 빨간색이에요. 아, 그러면 색을 이용해서 빨간색만 골라내면 되겠다. 빨간색은 팥을 골라내거나 또는 녹색의 완두콩이나 대두, 노란색의 대두를 없애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색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정답은 색채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공유와 같은 고체를 분쇄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힘을 줘야겠죠. 힘을 줘야지 분쇄가 되겠죠. 잘라질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힘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엉뚱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충격력 힘 주는 거 맞고요. 압축시키는 거 맞고, 쉬어라고 하는 건 물리적 힘을 줄 때 쉬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물리적 힘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유화력은 뭐예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원심 분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원심력을 이용하죠. 이 원심력은 회전 속도가 높아지면 원심력이 커집니다. 근데 그냥 회전 속도가 2배면 원심력이 2배 커지는 게 아니고 제곱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의 제곱에? 회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회전 속도를 2배 올리면 원심력은 몇 배 증가할까요? 2의 제곱이니까 4배가 증가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건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건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건조가 있고요. 가열 건조가 있어요. 그냥 열을 주지 않고 건조시키는 게 있고 열을 줘서 건조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 가열 건조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열을 주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류와 전도와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의 경우는 자연 건조에 가까워요.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건 햇빛의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물이나 아니면 공기 같은 경우는 흐름이 있죠. 이렇게 흘러가면서 흐름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거. 전도의 경우엔 딱 맞닿았을 때요. 예를 들어 어떤 뜨거운 철판에 맞닿았을 때 그 열이 전달되는 건 전도라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철판에 열이 전달되는 건 전도, 또는 물이나 아니면 공기에 열이 전달되는, 이렇게 흘러가면서 전달되는 건 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층 건조의 경우에는 열풍을 이용해요. 열풍은 뭐예요? 뜨거운 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류 맞습니다. 분모 건조의 경우에도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요. 대류 맞고요. 터널형 열풍 건조도 열풍,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요. 맞습니다. 드럼 건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전도처럼 뜨거운 판을 이용해서 이 판을 스팀을 이용해서 뜨겁게 만들고요. 여기에 우유와 같은 액상 물질이 이렇게 한 겹으로 달라붙게 해요. 즉 뭐에 의한 건조예요? 전도에 의한 건조입니다. 정답은 3번 드럼 건조를 생각하시면 되고, 드럼 세탁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드럼 돌리면은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쪽에 하나의 얇은 막을 형성할 수 있어서 얇은 막에 의해서 열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드럼 건조가 열의 대류에 의한 게 아니고 전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증발 농축 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식품을 증발시켜서 농축을 한대요. 진하게 만드는데 이때 관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석 현상은 뭘까요? 어떤 관에서 증발시켜서 농축시켰더니 이 관에 물질이 남아서 관석은 스케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생각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치과 가면 스케일링 하죠. 스케일링은 뭐예요? 우리 이에 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죠. 치석과 비슷하게 관에도 관석이 낍니다. 이걸 제거해 줘야겠죠.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관석 현상이 일어나면 열 전달이 방해되죠. 증발 효율이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어떤 식품 원료에 섬유질이나 단백질이 많으면 더 잘 일어나겠죠. 이런 물질이 이물질로 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관석 현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품을 빠르게 열렸을 때, 느리게 열렸을 때 어느 경우에 관석이 더 많이 낄까요? 느리게 열렸을 때 더 많이 끼겠죠. 그러면 흐름을 느리게 하면 안 되겠죠. 빠르게 해야겠죠. 정답은 3번이고, 만약에 이 관을 주기적으로 가열해서 청소하게 되면 이물질이 제거될 거예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건조한 상태에서 세척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세척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건조한 상태에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액상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1번의 초음파 세척은 액상에서 하는 겁니다. 왜 초음파인데 액상이 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안경점 생각하시면 좋아요. 안경점에서 안경 세척해줄 때 어떤 이런 네모난 초음파 기기에 여러분의 안경을 넣고 액상으로 여기서 징, 징 이런 소리가 나고 안경을 다시 꺼냅니다. 이 안경을 세척하는 기기가 바로 초음파 세척인데 초음파를 전달하기 위해서 액상에 매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 아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찰 세척이나 흡인 세척은 빨아들이는 거 또는 자석 세척은 모두 건조한 상태에서 세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내열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내열성이라고 하는 열에 얼마나 강한지, 열에 얼마나 저항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열 처리 온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60도씨냐, 50도씨냐, 60도씨냐, 70도씨냐에 따라서 열에 대한 저항성이 다르겠죠. 또 뭐가 다를까요? 식품의 구성성분, 단백질이 많냐, 지방이 많냐, 탄수화물이 많냐에 따라 내열성, 열에 대한 저항성 정도가 좀 다르고요. 수분 활성도, 물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좀 달라요. 물이 적을수록, 건조할수록 내열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열 공급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열을 우리가 뭘로 공급하냐, 예를 들어 스팀으로 공급하냐, 뜨거운 온수냐,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냐, 뭘로 온도를 올리든 예를 들어 60도C로 올리면 식품의 내열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열 공급원에 따라서 내열성, 식품의 내열성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품의 내열성이라고 하는 건 식품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건조조에 의한 건조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건조제에 의한 건조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사용될 수 있는 건조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건조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을 빨아들여야겠죠. 즉 흡수성이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흡수성 있는 거 뭐죠? 실리카겔.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건조제로 적합하죠.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옷장 안에서 이렇게 흡습하는 흡습제로 많이 들어가는 물질 또는 물 먹는 아마 같은 데도 들어가는 물질들이 모수, 염화, 칼슘, 오산화인처럼 흡습을 하는 흡습제입니다. 염산은 흡습제가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여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여과는 종류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는 용질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 채분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여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여과의 경우에는 약 10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는 여과를 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 단위입니다. 더 작은 걸 여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밀 여과를 쓰면 됩니다.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하면 약 30나노미터까지는 여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걸 여과하고 싶다 하면 한의 여과, 울트라를 하면 됩니다. 울트라는 보통 더 많은 걸 의미하죠. 마이크로보다 더 센 거,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대략 2나노미터까지 여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거보다는 더 작은 거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삼투 진행하면 됩니다. 역삼투가 가장 작은 용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거꾸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용질을 분리할 때, 즉 가장 용질의 분리 정도가 떨어지는 거는 반대로 가면 되겠죠? 한해여과, 정밀여과, 채분리 순으로 가면 될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원료를 광학 선별기로 분리한대요. 광학은 뭐예요? 빛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빛을 이용한다는 건 어떤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우리 빛이 있으면 뭘 볼 수 있어요? 색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색을 볼 수 없죠. 깜깜하면 색을 볼 수 없어요. 반면에 빛이 있어야만 색을 볼 수 있어요. 즉 광학, 빛을 이용한다는 건 어떤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색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식중독균이나 부패에 관여하는 미생물만을 선택적으로 살균한데요. 부분 살균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뭔 아니겠어요? 멸균은 아니겠죠. 멸균은 완전히 살균하는 거예요. 뭐까지? 포자까지 살균하는 거죠. 자, 근데 일반적인 식품을 이렇게 포자까지 살균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이건 뭐에 해당돼요? 레토르트 식품입니다. 오래 보관하는 거, 통조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우유의 경우에 이렇게 완전히 살균하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거래요? 상업적 살균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유 살균. 예를 들어 72도씨에서 약 10에서 15초 정도 살균을 하면 물론 모든 균이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부패에 관여하는 미생물이나 식중독균은 제거가 될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앞서 나왔던 압출 성형기 익스트루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익스트루더에 의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형을 할 수 있죠. 마카로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리도 할 수 있고요. 열도 발생하고 혼합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냉각은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이 사탕이나 당뇨를 만들 때 니딩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반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반죽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반죽 공정은 점성이 높은 액상 물질을 혼합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카르보네이션, 탄소가 첨가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반죽 과정을 하면 조직이 더 치밀해지는 않겠죠. 원래 있던 거를 섞어주는 거기 때문에 조직이 치밀해지는 않을 거고 Z형 교반 날개가 장착되어 있고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 1회 3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설명을 듣다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이야기 주시면 가능하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